어머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우리 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일하는 김 선생님이라니 정말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김 선생님은 나를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어찌나 반갑던지요. 김 선생님을 대체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말이에요. 예전에 도련님과 결혼할 사람은 반드시 의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조금 들은 적은 있었지만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거든요. 대충 들은 얘기로 김 선생님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며 제가 놀란 마음이랍니다. 전 간호사로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그런 대학병원은 인력이 많아서 일이 어려웠지만 아무래도 인력이 자주 바뀌어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실제로 제 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과로 옮겨가지 못해 스테이션을 반복해서 바꾸며 여러 과를 오가던 간호사였죠.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빨리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서 급하게 대체가 필요하면 스테이션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제가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도와주는 성격이어서 다들 버티지 못하면서 옮기지 않겠다고 하면 손을 들어서 내가 옮겠다고 했죠. 아이고, 제 얘기예요. 그동안 정규 의사가 옮기는 일이 계속되네요. 다들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오기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정규 의사,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제 정규 의사만 해도 참으로 잘할 것 같아서 어디서든 흔들림이 없고 후배들에게 일을 넘기기에도 안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원에서 자꾸 다른 스테이션으로 옮겨주네요. 정규 의사가 싫어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아닐 테지만 후배들도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력도 고려하고 일을 잘하니까 터무니없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도 후배 간호사들이 잘 배우고 싶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려고 고생해야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다들 자신들이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정강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번에 옮겨지는 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그곳은 은근히 많은 일이 있는 스테이션이라는데 어디예요? 보통은 한 곳에 오래 있어야 살이 붙는다고 했는데 이동을 원치 않아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쁜 말로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해도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나서 희생하는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남들이 더 편안히 지낼 수 있다면 나는 하나 희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성향은 제 아버지 때문인데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신 분이라 정말로 FM 타입이시네요. 상위 지시를 절대 복종하는 법을 배우며 자란 나는 탈 것들이 부서를 옮길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야 한다고 하여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사상으로 삶을 살아왔다. 어쨌든 결론은 나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많이 로테이션을 돈 간호사와 다름없었다. 그 결과 의사들과 많은 관계를 맺었으며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예비 동생이 우리 병원에서 전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의사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없다는 것인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말이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만 모르는 전형적인 촉감이라 할 수 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며 우위에 있을 때는 남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어렵게 드러날 정도로 속 깊은 재주가 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결혼을 하기로 한 동생이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면 시어머니는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져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답변을 속으로 참았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둥근 저는 다신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일생을 키워서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한담요. 저희 가족이 될 아이이니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던데. 그냥 의사예요 라는 말은 어머니를 답답하게 만들 거가 있어요.
그의 사람도 그처럼 대화하랜 다른 사람한테 자랑 삼아서 온 마을에 소문을 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입장에서 말을 했으면 그 위로 내게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나 사람도 거치지만 내 자식 곁에서 소문을 내본 따금 나쁘게 소문을 좀 내본 거 아니야? 사람, 의사라고 말은 하는데 얼마나 재능 있는 의사인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느 쪽에 내가 있는지. 그 질문자 의사의 기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당신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그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어머니 어민도 이해를 해주어야 해요. 나 어떻게 아내 고용인심지라고 말하면 어디 도움이 될 일이 있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she동을 할 수 있는 질문이야. 여분 너는 누구 편인 거지? 어쨌든 아이가 딱딱한 간이 혹시 오르는 거 같아분요. 또는 저러는 거 같아분요. 사람한테 공감하고 계산도 어해줄 줄 모르고 부인이 시어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쪽 마음도 이해가 가야만 하며.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 남편은 저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라고 알려주니 흥분해서 계속 말했는데 말이 끝난 애는 우리 시어머니 한심한 부조들을 하렀어요. 누구 뒤에 병원이 가야 된다고 사진 예약 좀 대신 해주시게. 감기인 것 같다고 병원에서 약 좀 가져다 주지 않겠냥? 그인 부탁잔 있지? 그본 시어머니 친구, 친척들 누가 아파서 자기가 사랑에 걸렸다 물어보는데 저면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도련님이 보고 배운 것이 있는 아주 현명한 사람인 거죠. 병원에서 일한다고 말을 하면 일단 저한테 그 의사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 물어볼 것도 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련님 입장에서는 말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비싸고 자랑하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며느리 마리아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학 병원 간호사로 벌써 10년이나 일을 한 사람 아니겠어. 엄청 오랜 시간 일을 해서 그런지? 자리도 잘 잡았다니.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해. 내가 친구 사이에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니? 며느리는 내가 꽉 잡고 있지? 친한 친구면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아이 무슨 중학교 동창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간호사가 예약을 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병원 레지던트들이 수술실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예약 변동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싼 값의 진료를 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회사로 따지면 일개 회사원이나 다름없는 거야.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었다 봐요. 글쎄 시어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약은 뭘 먹어야 하냐,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 같은 거 싸게 맞을 수 있냐, 쌍꺼풀 수술 할인되냐, 병원 예약 잡아달라는 건 기본이고 유명한 의사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정말 별별 부탁을 다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죠. 제가 남편이랑 돌연. 결혼 준비하면서 이 부분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련님은 사전에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웃긴 일도 한 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하셨어요. 네, 너희 아버지가 말도 몸이 좀 피곤하고 축축 처지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말이야 수액을 좀 맞고 싶어 한다는 것 같은데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왔다 가는 것도 귀찮다고 하니까 너희 병원에 있는 수액 좀 몰래 가져와서 우리 집에 와서 수액 좀 놔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어머님, 병원에서 약을 훔치고 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처방전도 없는데 수액을 가져와서 집에서 사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동네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의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대학 병원에서 일하면서 약물 권한이 얼마나 엄격히 통제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어차피 수백 개 아니 수천 개 있는 것 중 하나를 가져와 사용하는 거면 어렵지 않아요. 안 된다는 말부터 들어보기나 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가 아파한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술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제가 수액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처방전 없이는 수액을 받아올 수 없어요. 약을 주문하는 사람도 아닌데 수액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불가능해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맞으세요. 간단한 필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고. 병원까지 가다 오다 할 힘이 없다는 소리를 듣자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복자에게는 비타민처럼 필요한 것을 믿고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면 챙겨드리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책임진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3명의 엄마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뒤엔 풍어를 떼자는 자신감이었는데 항상 그러다간 의사가 톡 쏘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뭐가 다를까요? 라는 말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충분히 잘 수행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화에는 역부족하였습니다. 며느리로선 직업군인의 딸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혼자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였지만 그것을 쉽게 여기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똥꼬집을 받으며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조금 더 거센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하늘 같은 미한테 똥꼬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놀라움을 주며 속상하면 병원에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야지가 나에게 하는 얘기로 내가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왜냐면 나는 간호사, 의사가 되고 싶으모 집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아 정말 화가 나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방금 나에게 한 소음이 있었어. 나도 당연히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거면 소음 없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야장창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인가. 어머니에게 그러자 나는 방금 받았어. 아니라고 했지만 되는 것이면 그저 알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하셨는지 알겠다고 하셨어. 아휴, 어머님 성격상으로 볼 때 그냥 알겠다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혹시 아들의 말인 경우 우리 엄마는 누가 말린다 해도 들어주지 않을 텐데. 우리 엄마는 고집 성격이야. 여자가 부드럽게 알겠다고 하는 법이 없냐 묻는데 그녀는 바로 나에게 사과하도록 잔소리했어. 설마 지금 나에게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라고 할 리 없지? 나는 죽어도 못 갈 것이고 죽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고집에 피한 거지? 나는 귀찮아서 사과 안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한테 모두 떠넘기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 흥분을 좀 가라앉혀봐. 나도 당연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 왜 그래? 조용히 좀 있으라고 말이야.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을 때도 의사가 놔주어야 하는 건 아니냐고 하며 화를 내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부인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주냐고 하는 거냐? 제발 자제하라고 몇 번이고 말했는데. 나는 제 편을 들어준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칭찬했는데 그 말이 우리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화나게 했는지 아들 새끼가 나아지자 부인을 편들고 있어 머리를 감싸고 누웠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면 시아버지가 전화를 했다고 해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개입을 해서. 그 상황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상대를 이해하고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동네 병원에서 수액을 가져오려는 생각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부탁해주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공공병원에 직접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평생 이런 집을 두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대학 병원에서는 수액 놓는 일 가지고
그 병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일도 어렵고요. 간단한 수행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공공병원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진료받을까요? 며느리가 그런 지인께 도와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를 따라가셔야겠어요. 발약초단상 디디올 콜랄 콜란 고아경님과는 좀 제대로 안 하였다면 동네 병원에서 일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료 순서 바꿔서 도와드릴게요. 이것이 동네 병원의 강점입니다. 왜 동네 병원 타령을 하고 계세요? 동네 병원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인가요? 대학병원에서 큰일을 하는데 왜 감기 환자를 다 동네 병원에 보러 가시겠어요? 지인들께 며느리가 다 도와준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대학병원은 까다롭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순 없죠.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네 병원으로 바꾸면 해결될까요? 진료 예약을 잡아주기, 처방전을 가져다 주기 같은 건요. 그만할까요? 그만이요. 어쨌든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래도 대학병원을 그만두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싫다고 해도 그만하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죄송하다고 하러 간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장가갈 것으로 약속한 남자가 시어머니의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저는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 솔직히 말하자면 어디서 예비 장가갈 것과 알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간호사도 많고 직원들이 많아서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장가갈 남자는 제가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았어요. 사실 처음에 남자가 의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서 본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병원에서 너무 바빠서 계속 돌아다니고 스테이션을 옮겨가면서 누군가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예비 장가갈 남자가 병원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반가워요. 김 선생님도 쟤를 모르시나요? 저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서로 얼굴 한 번쯤은 봤을 텐데요. 김 선생님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워낙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비 장가갈 남자는 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만 아는 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민망했지만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비웃진 않을 것 같죠. 갑자기 예비 동서 옆에 딱 달라붙더니 만저를 슬쩍 깔보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에 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바쁘던데. 의사 따가이 하는 간호사 얼굴들을 다 알고 있겠니? 의사보다 간호사가 훨씬 많지. 그러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이에 어머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의사 따가이. 어머님, 간호사도 전문직인데 그렇게 말하시면 큰일 나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간호사들이 죄다 들고 일어날 거려.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아이, 의사보다 대단하겠지. 간호사 그거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 아니야? 아휴, 어머님. 그건 간호조무사 그요. 간호사는 다르조네. 눈에야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다르겠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나 하는 일이 다 똑같잖아. 어머니님, 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하는 거랑 직업학교 나와서 조무사 하는 거랑 차이가 크죠. 병원에서도 얼마나 대우를 달리 하는데요.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하는 거랑 국가고시 합격해서 면허증 취득해야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직급 및 연봉 차이도 있고요. 아이고, 아이, 그렇게 잘났으면 의사를 하지 왜 간호사를 하고 그랬다니. 말라는 것만 들어보면 간호사가 의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줄 알겠다. 시어머니가 삐죽거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요? 그 입을 한 대 때리고 싶더라니까요. 의사를 하지 그랬냐? 아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더 설득을 하겠어요? 옛날 어른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의사가 대빵인 거고 그런 인식이 있으니깐 대학병원 간호사가 의사의 부재를 채우기도 하고 전문성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모르고 직무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알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얘기 대부분이 조롱스러운 것뿐이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빼먹었어. 근본인 준비 동서가 한마디 말하길 바라고 준비 형님의 말씀도 오라. 간호사 선생님이 없으면 병원에서 제대로 운영 안 될 거야. 간호사 선생님들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각자 할 일 찾아서 하는 거죠. 원래 아래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든 안 되지 않겠어. 맞죠? 변호사들도 그렇잖아. 의사도 그래서 보조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보조나 지원이 그런 거 아니지. 내가 뭘 잘못 말한 거라고 시어머니가 준비 동서 말로 제외시키길 원해. 말이 하나 없는데도 내가 무시당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분명해. 그 의도가 확실히 알 것 같아. 분위기가 이상해졌지만 일단 준비 동서가 최초로 인사를 보러 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더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마음 가다듬고 그 자리에 집중했어. 솔직히 시어머니 덕분에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나로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 알아서 참았어. 아무튼 준비 동서는 그렇게 인사하고서 자리도 차리고 결혼도 했어. 시댁은 좋았어. 첫 며느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두 번째 며느리는 군포예요. 자랑을 좋아해서 입이 허한 시어머니는 빼놓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지만 이것도 여러모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모르고 직무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알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얘기 대부분이 조롱스러운 것뿐이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빼먹었어. 근본인 준비 동서가 한마디 말하길 바라고 준비 형님의 말씀도 오라. 간호사 선생님이 없으면 병원에서 제대로 운영 안 될 거야. 간호사 선생님들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각자 할 일 찾아서 하는 거죠. 우리 가족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웃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둘째 며느리는 의사이고 첫째 며느리는 간호사예요. 둘째 며느리는 거의 모든 일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예를 들어 의사라서 처방전도 쓸 수 있고 진료 일정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첫째 며느리는 간호사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서 조금 의기소침해하는데 아마 그래서 모두가 의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는 정말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데 시어머니도 인정해 주시네요.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자신이 독감에 걸렸다며 수액을 맞아야 한다며 난리를 쳤는데 그때 한 번에 처방전을 쓰고 수액을 들고 와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우리 동서가 그런 일을 잘 보이겠다고 그랬거나 뭔가 그러는지 어쨌든 첫째 며느리도 의사며느리처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동서가 잘 해내니까 시어머니는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만능 의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의 능력과 동서의 노력으로 우리 가족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눈이 하트로 빛나며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의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며느리는 안 돼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었다. 결국 의사가 최고다. 어이야, 첫째야, 너는 왜 그렇게 우둔하게 서 있니? 여기 수액을 놓아주어야 하겠다. 이런 건 간호사가 하는 일 아닌가? 엄마, 아프지 않게 잘 보아라. 형님, 어머님의 팔목을 보면 혈관도 약하신 것 같은데 아픈 적 없이 한 번에 처리해 주십시오. 형님도 병원에서 자주 하는 일이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아프면 안 되겠죠? 어디 한번 보겠어요. 놀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않아서 혼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마달라고 했다가 주사를 한 방에 찌르니까 시어머니가 또 불평했다. 잘 놓았는데도 불만이라니 놔줄 예상이었으면 자꾸 아픈 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다. 의사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네. 아이씨, 이 정도는 되어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들을 만하다. 만약 둘째가 아프지 않게 찔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많이 찔려 통증을 느낄 필요가 있었을까? 어이쿠, 너무 고생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 몇 년째의 간호사 경력이 있지만 그걸 하나 못하다니. 몇 명의 환자가 들락거리며 너무 어색했다. 언젠가 그 눈을 대고 나를 감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상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시아버지의 생일에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그 사람은 정말 젊고도 매우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곤두세워 쓰러지자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쾌활 임상처럼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동시에 남편에게 응급 상황을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완벽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15분이나 걸쳐 매우 힘들게 심장 마사지를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죽일 위기에 처해 있었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힘써 해서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저한테 연락처를 물어내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간이 어느새 많이 지나 있었고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서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중을 위해 제 연락처를 알고 싶었던 모습에서 한꺼번에 긴장하게 되더군요. 아무튼 그 상황을 해결하고 솔솔한 눈빛을 주며 귀가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화가 가라앉지 않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오리야, 뭐 하는 거야? 다들 욕을 할 거야? 어이, 엄마도 사정을 모르면서 정신 좀 차려야 해. 마라토에 싸운 아이.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너무 늦게 왔다면 무슨 일 있었니? 물어보는 게 먼저지. 아니야.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야?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찾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구급대원에게 소개도 했고. 그래서 늦어진 거야? 아, 한 명을 살렸다고 도라느냐? 너도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웃겨 죽겠다. 간호사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게 뭘 구해? 그렇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오늘 몇 명이나 살려왔겠어? 이런 얘기지. 간호사가 의사보다 잘난 거 있냐고 하네. 그럴 필요가 있나? 의사들이 하는 일이 대단해 보이지? 시어머니가 보더니 제게 미치겠대요. 뭐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사람이 쓰러지면 움직인 건 당연하지 않겠냐고 서운해 하더라고. 내가 뭐 생색 내려고 이런 거야? 당연히 의료진이 사람을 구하는 거 아니겠냐고. 더 이상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 무시하고 앉았어요. 어쨌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잘한 일이지. 아, 기다리느라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먹자. 아, 늦어서 미안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어. 아버님, 우리가 준비한 생선물이에요.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인삼이랑 아버님 좋아하시는 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도 형님들처럼 각종 물건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의사 며느리라서 그런지 쓰는 물이 다르긴 달라요. 옛말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없는 법이란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봉투가 두꺼운 것을 보면 우리 부부가 더 챙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이런 비교를 하고 있어야 할까 싶었지만 어쩔 수 없죠? 의사 며느리가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넘어가야겠어요. 하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 이유는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서 너무 과시를 하는 것 같아서예요. 동서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색한 상황이 생겼지요. 부엌에서 손 하나 까다가 나고 과일을 처먹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인데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동서이 그릇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릇을 찬장에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손에 거품이 묻어서 그런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양치를 하고 그릇 넣어주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환자들 진료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아주 큰 일인 것처럼 말을 해요. 이런 간단한 일하면 알아서 해라고 하고 둘째에게 시키지 말라고 말하니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소리를 하시면서 엄청 힘든 상황이었어요. 의사가 일 다 하고 간호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입막음이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료 간호사에게 부탁하지 않을 만큼의 심적 압박을 느꼈고 나중에는 나이트 근무까지 하면서 병원에서 급히 불려가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은 더 힘든 상황을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둔 부인으로서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그 일이 제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이해와 지지가 없었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현실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테이션을 옮기는 일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리는 편안했어요. 여태까지 일했던 곳과는 조금 다른 부서인 듯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은근히 여유롭고 휴대폰을 만질 시간도 있었어요. 다양한 과를 경험하며 적응하는 보람이 있었고 승진도 하게 되었어요. 쉬는 날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일한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편안하게 일을 하게 되었다고 시댁에서는 쟤를 가만히 내버려 둘리지 않았어요. 얘기하는 건 건어하식으로 제게 저녁을 먹자고 시댁에 오라 하신 후에 실제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로 밥을 준비해야 했고 서둘러야 했어요. 이러다가 밥 시간이 지나 밥을 먹어야 했는데 동서 씨가 왔다고 말을 안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와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후에 신속한 수술을 받은 것 같더라며 피곤해 보였어요. 자라고 했지만 바쁜 상황에서 오라 하신 건가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준비하고 동서 씨를 깨워 밥을 먹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긴급 호출이 왔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 지금 와야 된다고 하여 바로 떠났어요. 이런 사태가 생기곤 해요. 바쁜 일들이 있었고 둘째는 퇴근 후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의사가 아니더라도 바쁘게 움직이는 건 너무나 보편사고요. 이게 직업의 성격이야. 위험하고 어렵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쁠 땐 한가로웠던 때가 기억나. 아무튼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의료진이 중요한 일이 생겼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응급 환자라고 하더라. 아무튼 안녕히 다녀오세요. 일해야 되니까 설거지 좀 해놓고 제발 간다. 생각한 대로 설거지를 부탁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날 불러서 머리를 꽉 쥐었어. 주변 가족들도 얼어버렸지? 소리 지르진 않았지만 머리털이 아프더라. 어디 귀한 의사 며느리인데 이렇게 명령을 하다니. 너 정말 미쳤어. 이런 상황에서 왜 의사수발드는 애 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주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필요할 때 단지 한번 부탁했을 뿐인데 왜 이따위로? 머리를 놓으라고 한국 이놈. 거 했던 게 맞겠지? 함께 할 일을 진행하자. 너무 바빠도 나를 대신할 사람이 한둘이야. 아무리 할 말을 해도 걱정하지 말고 쉬러가 우리 소중한 의사분. 손 다치면 어쩌니? 수술하는 게 다르다더니. 어머니는 지금 뭘 하세요? 아이고, 도대체 의사도 의사 아닐 수 있겠어? 교수도 아니고 전문의로 오래 전력을 쌓아온 사람인데 어떤 점에서 나와 다르다는 거냐? 간호사와 의사랑 비교를 하는 거라니. 너는 병원에서는 의사 수발 드는 것 말고 또 뭐 하는 건데? 월급이 의사 월급만큼 되니? 주제를 이해하고 살아. 당장 누가 가도 되는 자리인걸? 너와 둘째가 뭐가 다른지 비교하지 말고 돈도 적게 벌고 전문성도 떨어지니 누구와 감히 어머님 그만. 왜 이러세요? 형님도 하시는 일 있는데 왜 날 때려? 나 대신 미용기를 부탁하고 있는데 버릇 고치라니까? 의사 앞에선 주름을 펴지 말라니까? 형님이 더 높은 직급에 있고 나라도 모자란 거면 뭐 어떻게 아니다. 우리 집으로 가봐. VIP가 뭐죠? VIP 나 아니다. 뒷일은 내가 맡으니까 빨리 가봐. 아이, 갑자기 VIP. 뭔 뜻이야? 빨리 가라니까 주먹을 쥐어 이끌어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
아니 뭐 더 시키실 일은 없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뭔 소린가? 이게 첫째 며느리가 하면 될 일을 왜 둘째가 다 할 거라고 그래요? 동서 씨가 승진하고 싶은가 봐요. 들으셨죠? 제가 이제는 VIP를 관리하는 특수병동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동서랑 그 급이 좀 달라요. 그런 전문의는 올 수 없는 특수병동이 그런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했던 시어머니가 그 말에 입을 벌리더니 만다리를 후두르더라고 해요. 전 또 시어머니가 오줌이라도 지렸나 봐요. 아니 VIP 하면 어디 회장님들 그러니까 둘째가 말한 VIP 진짜로 그 어디 한 자리씩 하고 있는 VIP를 말한 거였죠. 그러니까 사건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시아버지 생일날 신패를 수생수고 갔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도 그 젊은 환자가 말이에요. 병원에 설립한 재단 이사장의 조카. 손주라 뭐 해요. 물론 직계 자손은 아니었지만 조카 손주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이었지만 있어서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지하철에서 발작이 일어나게 된 거요. 정말 발빠르게 제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황천길로 직행했지만 VIP 중에 VIP 제가 살린 셈이었고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면 혹시나 갈비뼈에 금이 갔을지도 모르니까 제 연락처를 주게 되었어요. 그 연락처로 연락해와서 살해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젊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일이었으니 사양을 했죠. 근데 제가 하필 그 재단을 설립한 병원에서 하룻밤 지낸 지금 증권 아이디와 암호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오고 있어서요. 너와 둘째가 뭐가 다른지 비교하지 말고 돈도 적게 벌고 전문성도 떨어지니 누구와 감히 어머님 그만. 왜 이러세요? 형님도 하시는 일 있는데 왜 날 때려? 나 대신 미용기를 부탁하고 있는데 버릇 고치라니까? 의사 앞에선 주름을 펴지 말라니까? 형님이 더 높은 직급에 있고 나라도 모자란 거면 뭐 어떻게 아니다. 우리 집으로 가봐. VIP가 뭐죠? VIP 나 아니다. 뒷일은 내가 맡으니까 빨리 가봐. 아이, 갑자기 VIP. 뭔 뜻이야? 빨리 가라니까. 주먹을 쥐어 이끌어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경력이 꽤 오래되어 이곳저곳 여러 스테이션을 돌며 다양한 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수병동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VIP 병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환자가 없을 때도 많고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근무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 급히 들어오셔서 저를 요청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VIP 병동으로 발령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상황을 확신할 수 없어서 묻고 싶은데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VIP 병동 특성상 간호사들 명단이 미리 알려지지 않는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보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싶고 승진과 명예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한 발짝 내딛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호출을 받아서 동료들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가 확신 있게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VIP 호출이 맞느냐고요? 저에게 대답을 어려워하는 동료에게 저를 믿어주세요. 이것이 제 인생의 한순간인데 왜 뒷짐을 지시는 거죠? 라며 무리한 일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VPB 병동은 특별한 출입카드가 필요한 곳인데 이 일로 모든 것이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형님이에게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어머님이 먼저 사정도 모르고 머리를 쥐셨나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동안 동서에게 병원 관련하여 부탁을 해서 득을 봤던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이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동서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도 자존심이 강한 시어머니랑 바로 사과하는 게 어려워서 우물쭈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겉옷을 챙기면서 한 번 더 찔러왔어요. 의사 원수발이 드는 사람한테는 사과하기 쉽지 않으시겠죠? 됐어요. 저도 억지로 사과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미리미리 말리 좀 해줬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경사는 나눠야 하는 법인데 제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환자는 VIP 병동이나 일반 병동이나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일단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남편에게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다고 하던데. 어머님이 그런 허튼 소리를 해서 제가 형님한테 부탁도 못하게 만들어요. 일 어때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형님한테 미리 언질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거 예상치 못했어? 그동안 어머니 편이었던 동생에게 문제를 다 떠넘겼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VIP 병동에서도 아니고 승진도 못 받아. 형제가 원한을 품으면 어쩌지? 아이고, 왜 내 탓이냐고? 그럼 너도 맞던데 그동안 저자를 살살 애교 부려 대하고 있잖아. 너도 약간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지 않았어. 서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서로 비난하는 건 뭐라고. 물론 저도 백기가 있어서 주저연서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정말로 누군가를 찬양해주면 좋은 일일 텐데. 그가 했으면 좋겠다. 더 웃기는 건 그 이후로 그가 나를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VIP 병동에 들어가겠다고 노력했어. 선물도 주려고 하고 제 눈치도 보고. 하지만 역시 일은 엉뚱하게 벌어졌어. VIP 병동은 비밀 유지가 중요하고 규정이 엄격해서 월급도 2배고 복지도 2배인 것 같아. 알게 모르게 차별도 있는데 말이야. VIP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그가 여기 오겠다고 중개인을 통해서 연결해 준 것 같아. 그 중개인이 사기꾼이었어. 돈까지 빌려줘서 5천만 원 쥐어줬대. 그냥 속아서 돈만 빼앗긴 셈이야. 더 이상 못 버텼어. 경찰이 관여해야겠어. 그때부터 소문이 난 후 동생은 얼굴을 내두르지 못하게 되었어. 다들 명예를 중시하길래 그러고 싶었던 건가? 그마저 안 되겠지? 결국 동생은 대학병원에서 사표를 내고 동네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 작은 마을 병원에서 사무장을 맡아보면 얼마나 벌게 될지 궁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어딜 가든 우리 며느리는 의사인데 그녀가 어떤 병원에서 일하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개원할 능력도 없어서 둘이 서로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탓하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했죠. 제가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서 병원 일을 하는데도 소문이 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서 밥 먹자고 부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밥 먹자고 불러주는 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랑을 듣는 일이 없어서 더 겸손해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의사라고 무시하던 간호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서 모두 함께 모이길 바라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만약 까부리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올바른 정신교육을 받게 해주어야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